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 국면까지 극심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나라를 겪게 한 어른으로서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할지 미안한 마음이 큰데요. 청소년들이 이 사태에 대해 직접 행동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지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내길 바란다면서 청소년 시국 선언에 전국에서 5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이 학생들을 향해 도 넘은 조롱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SNS를 통해서 욕설과 함께 외모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조롱이 이어지고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학을 연구해온 함부르크 대학의 베르너 사세 교수는 한국이 이 사태로 민주주의를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더 도약시킬 미래 세대의 용기와 도전의 싹을 자르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 시대 정신을 탓할 수 있을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내년도 지역 예산과 현안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의 대응 방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전남도 의회가 탄핵 촉구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타자인 신민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문화 산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12월 10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신문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단식에 들어갔다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 등 59명은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계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 정당이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을 촉구를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1인 시위와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요. 진보당 전남도당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진보당은 지금 당장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 공범처벌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내란 사건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한덕수는 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공범이고 한동훈과 국민의힘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한 내란 부역자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당장 국정농단과 제2의 내란 획책을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역 현안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통합의과대학 신설입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나요? 일단 국립 전남의대 추진 설립 문제는 사실상 진행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깊으실 텐데요. 네. 아무튼 2,000명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의대 증원 자체와 맞물려 통합의대 신설 계획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지난달 15일 통합에 합의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통합의대 추천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두 대학은 정부의 1도 1 국립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통합에 합의를 하고 2026년에 통합의과대학을 개교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 두 대학은 지난달 29일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의대 신청과는 또 별개로 대학 통합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2일 통합
실무위원회를 열어 교명 등 주요 사항 논의에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순천대는 지난 6일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통합 당위성, 추진 일정 등을 공유를 했고요. 목포대도 이달 들어 구성원을 상대로 대학 통합 설명을 연 데 이어 오는 23일쯤에는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두 대학 모두 오는 31일 안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통합 찬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진행할지 같은 방식으로 각자 할지 등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정 협의체의 원활한 가동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지만 대학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의대 신설을 지원하는 전남도는 탄핵 전국 등 시국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추진은 추진이고 또 뭐 교육부 등 정부에서 이게 절차가 막히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내년 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 현지 심사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한 대학의 사명과 교육과정, 입학정책, 입학정원, 기숙사 운영 그리고 전임 교수 확보 등 여러 가지 16개 항목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전남도는 두 대학이 이달 말까지 정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그 행정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전남도와 두 대학이 통합의대 신설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등 시국이 요동치고 있어서 의대 정원, 증원 등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명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의대 증원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그렇죠. 이 때문에 의료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뭐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빠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종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남도가 2026학년도 통합의대 신설 의제를 다뤄줄 것으로 기대했던 여의정 협의체도 자초해서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순천시장 연결을 할 텐데요. 그때 이 문제 다시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돌산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수시 돌산의 한 한우 농장에서 지난 8일 럼피스킨 의심 증상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전국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관계 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의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장에는 소 45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예. 또 이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이동 제한, 임상 검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28일 동안 임상 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추진한 뒤에 이동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방역대가 있는 그 소사육 농가 또 이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 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젖소의 유량 감소나 유산, 불임 등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럼피스킨이 발생한 여수 한우 농장을 오간 차량이 다시 다수의 축산 농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네, 여수시와 관계당국은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돌산읍 한우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를 파악해 이동 경로별로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방역 차량을 동원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사료 운반 차량이 그 발생 농장을 경유한 뒤 다수 다른 축산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해당 농가의 이동 제한 등 협조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모두 45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증상이 있는 소는 한 마리뿐이지만 함께 생활하는 본거축 6마리도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전국이 비상계엄령과 탄핵소추안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는 현안 추진과 또 추진 중인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와 순천시의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먼저 여수 정기명 시장 연결해보죠.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장님 비상계엄 지난주 이후 또 지난 주말 탄핵 무산까지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계엄 선포가 있고 바로 또 탄핵 불을까지 그야말로 지난 주말은 충격과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또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또 경기가 또 위축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 추운 겨울에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 들고 거리에 나갔는데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빨리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시정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까요? 아무튼 지금 현재 시민들의 불안감이 엄청 커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2,400의 우리 여수시 공직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차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를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또 지난 주말에는 사급 이상 공무원들과 시청 상황실에서 비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요. 네. 또 담화문을 통해서는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무튼 언제 상황이 혼란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저와 공직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요. 국비가 투입되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있을 텐데요. 시장님께서도 직접 국비 지원에 대해서 국회에 건의를 해 오시기도 했는데 이런 전국에서 현안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규모 있는 국제 행사인 만큼 제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와 중앙정부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해 와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혼란한 전국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시비와 도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아무튼 전라남도와 조직위원회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선박람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박람회 외에도 우리 여수시는 국비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나 계속 사업 비용은 변동이 넓겠지만은 신규 사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예산안이 먼저 조속히 확정돼야 지자체 사업들도 제때 집행될 수 있을 텐데 예. 아무튼 빨리 이렇게 혼란한 전국이 수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국정 혼란이 길어지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시비와 도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신 거네요. 네,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이게 국비 투입되는 게 규모가 엄청 클 텐데 충당 가능한 부분인가요? 장담 못하죠, 다는. 우선은 어느 알겠습니다. 정도지? 예, 어느 정도지 지금 우리 전체 예산 1조 5천억에 30%나 되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요. 이런 것이 만약 차질이 생기면은 이 시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재정 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불안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남 의대 신설 논의인데 탄핵 전국 속에 이 신설 논의 시계가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이 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예.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잘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네. 지금 현재 그 탄핵 정국에서 전남의대 신설 논의는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한 대로 지금 시기가 제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전남의대 신설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 탄핵 전국을 떠나서 병원 부지 선정 등 이 논의에 여수가 좀 적극적인 논의에 빠져 있다 이런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그 질문은 많이 받았고요. 또 따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이 이 전남의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첨예하게 대립했지 않습니까? 동서 분열까지 조짐까지 있었는데요. 예. 그럴 때 율촌에다가 우리 전남대 병원을 만들자 여기까지 더해버린다면 예. 동북권 자체가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돼가지고 질이 멸렬돼서 결국은 동북권 유치가 오히려 더 어려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시의 국장들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일단은 순천대로 가져오자. 그 결정됐을 때 그때 이제 정선을 하자고 했고 자제한 겁니다. 예. 어느 시장이 내 시로 그 의대 대학병원을 가져오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지만 그런 비난이 있더라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인가요? 부지 선정에 그렇죠.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통합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 부지 논의는 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조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안 그래도 얼어붙고 있는 이 지역 경제가 탄핵 국면으로 더 얼어붙을 거란 우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떤 대응책 마련 중인가요?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 아니라도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겹쳐버리니까요.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가뜩이나 지금 여수 산다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태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는 시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중소기업 지원, 또 산단 협력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수 산단의 산업 재편을 위해서 수소라든지 해상풍력 등 신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 우리 여수시만 피해가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시민들의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여수는 또 최초로 15% 여수상 상품권도 이렇게 발행했고요. 예. 또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지 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고요.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요. 여수시장으로서 또 여수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는 빨리 상황이 종료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시민 불편을 해소해서 제가 시민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와 우리 공직자들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2,400여 여수 공직자들은 평소와 똑같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이란 또 우리 국민은 항상 숱한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고요. 시민들께서도 우리 여수시를 믿고 평소처럼 차분히 일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정기명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탄핵 전국 속 지자체 대응 방안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여수시에 이어서 순천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정 운영하시느라 많이 정신없는 나날들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신이 있으면 이상하죠 지금. 네.
자, 우선 지난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가 됐던 그날 밤, 당시 순천시청도 바쁘게 돌아갔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비를 좀 하셨어요, 그날? 예, 제가 사실은 그날 저녁에 여의도에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산안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시장한테 제가 지시를 한 게 즉각적으로 빨리 소집을 해라, 간부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계엄 포고령이 나고 바로 10분 만에 주요 부서 국가장들이 참석을 해서 대책회의를 했죠. 시청으로 그런 다시 다음에 다 모이신 거예요? 예, 시청으로 다 모여서 첫째는 공무원들의 행동 요령을 저희들이 일단 알렸어요. 예. 자, 전 직원들이 어떻게 정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장이나 모든 연가라든가 이런 것들, 축제 행사 이런 것들 모두 취소 또는 보류를 시켜야 될 것이고, 비상연락망 유지를 하고 청사 방호, 또 공무원증을 폐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출입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치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 일체 금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준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네. 과연 비상계엄이 내려진 경우가 옛날에 5.18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예산이 성립 안 되면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의회도 이제 활동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했고,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순천시가 이거는 조금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아마 전 직원들이 제 위치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새벽에 해제가 돼서 다행인데 굉장히 긴박하게 우리들은 준비했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비상계엄령은 해제가 됐고 이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순천시에서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의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제 저도 여러 행사도 가고 이렇게 만나보는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봤죠. 근데 굉장히 마음들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이것이 과연 우리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삶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가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역 경제도 그럴 거고 당연히 분위기도 그럴 거고 네.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또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올해 너무 어려워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조금 가볍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시민들 위로도 하고 또 올해를 정리해 가면서 또 네네. 새해 다짐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너무 시민들 마음도 무겁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소위 시민들 지금 이 복잡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취소를 하고 또 내일도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요란스러운 것들을 다 전부 다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걸 지켜보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지역 현안 추진 문제입니다. 우선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 주요 현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죠. 우선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에너지 자원화에 대한 관련된 것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복지 예산들은 대부분들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서로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과 헌법이 적용돼서 이제 되고 오늘 아마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순천시 의회도 열려 있어서 이제 의결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앙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들은 이제 국비가 집행이 돼서 내려와야지만이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국비와 도비가 어느 정도 올 것이라는 것들을 다 서로 조율을 해서 짜놓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일의 경우에 민주당이 당초 했던 삭감한 예산대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만큼은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국비가 더 이상 소위 예결 소위 같은 데서 증액 논의가 되지 않고 집행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중앙정부에 문제가 생겨서 국비를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뒤에 이 상황이 해소가 되어서 국비가 됐을 때 보충하는 이런 계획까지를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하고 얽혀 있는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굴러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돼야 될 비용들이 있거든요. 복지 비용이라든가 민생 경제 활력 예산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선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예산을 차질 없이 그 집행이 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입니다. 이 네. 탄핵 정국 등에 동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통합부 물꼬를 텄는데 저는 이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사실은 정부가 지금 거의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와중에서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은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은 안 되는데 통합 계획을 가지고 교육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뭐 신설의대의 정원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법적 자격을 받기 위해서 목포도는 목포도대로 순천대는 순천대대로 내부 구성원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이제 각 지역의 의견 수렴까지를 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싶고 두 번째는 이 통합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계엄 포고령에서 봤지만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 뭐 처단하겠다고 된 마당에 이게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국가에서 그동안에 하고자 했던 의사 수를 증원해야지만이 신설의대도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것이 합의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의과대학이 안 온다 그러면은 지금 막연하게 통합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게 되겠느냐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시의 거예요.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이고 지금. 시는 원래부터 이제 그 공무원은 반대하고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의과대학이 순천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의과대학 오기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투트랙으로 우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기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순천에 있는 성가를로 병원 등 여러 병원에 재정 상황 때문에 과가 폐쇄가 되거나 또는 의료 진료를 축소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과대학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바로 공공의료에 대한 기금을 좀 더 빨리 확충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조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다 대비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신설 문제는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이번 주 14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님. 지단 제장이 굉장히 적절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탄핵 여부들은 중앙 정치권에서 벌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든가 등등을 생각했을 때
과감한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라 하심은 뭐 이제 대통령 본인이 선택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여망을 좀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진하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 순천시의 입장 또 대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수와 순천 지자체 대응 방안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는 전남도의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남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첫 테이프를 전남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신민호 의원이 끊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단식 어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다소 집이 그립습니다. 좀 춥기도 했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자, 네네.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릴레이 단식 농성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네,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살을 파고드는 찬바람에도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 여몽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더 과광인 것은 윤석열 내란이 이제는 한동훈, 한독수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동훈, 한독수에게 권한을 줬습니까? 헌법에도 없는 행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대변하는 책임을 가지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200만 도민들의 뜻을 결집시키고자 이번 릴레이 천막 단식 농성과 피켓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총 몇 분이 참여하시나요? 예, 지금 우리 전라남도 의회 의원이 60명인데 예. 현재 국민의힘 한 분 빼고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한 분씩 전남도 의회 의원들께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형식인가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예, 어제와 오늘은 저와 목포 최종훈 의원이 하루씩 하루 1인 시위를 하고요. 예. 내일부터는 3 내지 4명으로 연대 농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릴레이 천막 단식은 윤석열이 퇴진하거나 탄핵당하는 그날까지 계속할 계획이고요. 예. 배고픔은 잠시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훼손되고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도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 의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문 인근에서 자리를 잡고 야외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한동훈의 친위 쿠데타 제지를 위한 시민과의 연대 차원에서 비상 단식 농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단식 농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까 한 분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국민의힘 전체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선출직 의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민을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또 철저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예. 지금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범죄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란숙의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 자, 계엄 당일 군 수뇌부와 지휘관들의 증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네, 서로 백과쟁의 형태로 각자 지금 세 군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계엄 내란의 엄정하고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도 명백하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이라도 연금 해지해서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조를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단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의 많은 시민분들이 또 거리로 나와서 추운 날 촛불을 들고 또 집회를 하고 윤석열 탄핵 촉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갖고 왔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위대한 전남 도민과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위대한 시민과 국민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대동단결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고 또 그릇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 그리고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들 선출직 공직자들도 더욱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들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럼 말씀하신 대로 퇴진 시까지 단식 농성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단식 농성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하는 것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 전라남도 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릴레이 단식은 윤석열이 퇴진하거나 탄핵당하는 그날까지 계속할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문화 산책 시간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스웨덴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락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수상한 한강 작가는 그 당시 스웨덴 할리몬에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통해 30여 년간 작품 3개를 회고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자정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4번째로 시상대에 오릅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분들이 그랬을 텐데 충격도 많이 받았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마 모두들 그러셨을
네, 지난 주말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자 강연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의 비상계엄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난 것이 정말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써온 작가는 우연히 서가에 꽂힌 광주 사진첩을 발견하면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일그러진 모습에서 또 한편으로는 총을 맞은 사람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대학병원 앞에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엄군에 맞선 인생이 장례식이 되어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9시간씩 읽어 안독했습니다. 이후 광주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다른 사례들을 다룬 자료들을 장소와 시간대를 넓혀 인간들이 전 세계에 걸쳐 긴 역사에 걸쳐 반복해온 학살들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자료 작업을 하던 시기에 내가 떠올리곤 했던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국가의 폭력에 대한 것이었는지 또 그 폭력이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혔는지였습니다. 네.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에서 한 부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네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너는 혼란스러웠다. 네, 이렇게 전국 촛불 집회는 지금도 꺼지지 않고 매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탄핵을 촉구하고 겨울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너무나 책과 잘 어울리는 그 책이 그대로 민주주의로 완수해 나갈 거다. 함성이 거리 곳곳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가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금빛실로 어린 시절을 시작한 한강 작가, 이제는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시리라는 것, 그리고 이 시를 연결되어줄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고 있습니다. 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2월 10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